저는 70대 여성으로 슬하에 손주 녀석 한 명이 있습니다. 손주 녀석이 7살 때부터 20년 넘게 제가 키우고 있지요. 아들 내외가 살아생전 시장통 골목에서 신발 가게를 했는데 시장에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둘 다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로 고아가 된 손주를 친할머니인 제가 거두어 온 것입니다. 혜민이 할멈, 그리 고생하며 키울 게 아니라 차라리 혜민이를 어디 고아원이라도 보내는 게 어떠우? 고아원이라니,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야? 혜민이 할멈이 경제적으로 여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서 손주를 키우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너무 안 되어 보여 그렇지? 매일 고기 반찬 먹이고 비싼 장난감 사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 손주 녀석 고아원 보내는 일은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거들랑 당신 우리 집에 얼씬도 말아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리 성을 낸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 멀쩡한 손주 녀석 고아원에 보내라는데 누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 나야 혜민이 할멈이랑 혜민이 생각해서 그랬지. 요즘은 고아원도 시설이 좋고 또 혜민이는 똑똑해서 어디 좋은 집에 입양이라도 되면 혜민이 미래를 위해서도 좀 좋아. 아줌마, 저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할머니 놔두고 절대 안 가요. 뭐라고? 혜민이 너 만약에 양부모님이 맨날 새 장난감 사주고 커다란 네 방 주고 맛있는 거 몇 끼 해준다고 해도 안 갈 테냐? 절대 안 가요. 저는 우리 할머니 놔두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절대 입양 같은 거 갈 생각 없다고요. 어린 녀석이 원 어른을 노려보면서 당돌하게 말도 잘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이 아줌마가 잘못했다 혜민아. 저나 손주 녀석이나 가진 거 하나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정과 핏줄에 대한 집착만큼은 누구보다 끈끈했습니다.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 내외도 빚을 내어 신발 가게를 시작한 형편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어서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손주를 키우는 일이 호락호락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폐지 줍기,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 가지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언제나 두세 가지 일을 겸업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왔지요. 할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시간이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했어? 공부하면서 할머니 기다렸죠. 한창 클 나이엔 너무 늦게 잠들면 키 안 큰다고 했다. 할머니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할머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만 먼저 자라고요. 할미는 일을 해서 혜민이 너를 먹이고 키우는 입장이고 혜민이 너는 잘 먹고 잘 크는 게 네 도리니까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할머니? 저나 할머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은 싫은 게 당연하죠. 혜민이가 벌써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럼요 할머니, 저 다 알아요. 저 키우신다고 할머니가 고생만 하시는 것도 알고요. 아니 그런 소리 하면서 왜 울어? 어미아비 일찍 잃어버린 불쌍한 손주 거두는 건 할미로서 당연한 일인데 오늘 슈퍼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혜민이 너는 할머니 아니었음 고아원 신세 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그 슈퍼 옆에 내가 또 입방정을 떨었구먼. 내 당장 가서 단도리를 해야겠다. 놔두세요 할머니. 그 아줌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 혜민이가 왜 고아원에 간다니? 혜민아, 설령 꿈에라도 그런 걱정은 말거라. 이 할미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널 고아원에 맡기는 일은 없다. 할머니, 등에 파스 붙여드릴게요. 파스 다 떨어졌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났니? 할머니 밤마다 파스 붙이고 주무시니까 오늘 제가 약국에 가서 사다 놨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파스를 이렇게나 많이 사다 놨어? 저 학교 끝나고 요새 빈병 주웠어요. 그 돈 모아서 할머니 필요한 파스랑 저기 믹스커피도 사왔고요. 혜민아,
누가 너한테 학교 끝나고 빈병 주우라고 했어?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던가 숙제를 하던가 해야지. 할머니, 맨날 돈 부족해서 걱정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요. 혜민아, 돈 걱정을 해도 이 할미가 하지 왜 어린 네가 나서서 그러냐? 제가 아무리 어려도 저도 할머니랑 가족인데 어떻게 할머니만 고생시켜요. 거기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으시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 늙은 할미가 널 거두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돼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보통 집에서 쉬시는데 할머니는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니까요. 혜민아, 어린 네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하니?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건데 이 할머니는 부모 없는 너를 대신 키우느라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다음에 크면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진짜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 혜민아. 이 할미는 우리 혜민이한테 그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어린 손주가 너무 기특해서 저는 하루의 피로가 저절로 풀리곤 했습니다. 다리가 꺾이게 힘든 일상들이었지만 내가 없으면 우리 손주는 끝이라는 생각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대단하세요. 낮에도 다른 일 하신다면서 밤마다 목욕탕 청소일 힘들지 않으세요? 뭐 밤에 잠깐 와서 하는 일인걸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어린 손주 학원비라도 마련하니까요. 아들 넷은 안 계시다 그랬죠? 예, 우리 손주한테는 제가 부모 자리라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소문 듣자니 손주분이 아주 똘똘하다면서요? 네, 비싼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는데도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할머님께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늘 찡그리지 않고 하하호호 웃으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요, 우리 손주가 늘 공부도 1등에 저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효자랍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럽네요. 우리 집 아들 녀석은 매일 과외다 학원이다 비싼 돈 들이부어도 맨날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면 화딱지만 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수재의 효자라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을 많이 들어왔던 손주입니다. 손주 녀석은 학창시절 내내 아주 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에 돌입하면 아예 자리에 등을 대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혜민아,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잠도 자면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건강 상할라. 할머니, 등 대고 눕는 순간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게을러져서 안 돼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리 책상에 엎드려 토막잠만 자니 너 그러다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도 오면 어쩌려고? 간간히 체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잘 때는 벽에 기대서 바른 자세로 자는걸요? 잠은 벽에 기대 잘 게 아니라 누워서 자야지. 안 그러냐? 정 피곤할 때 누워서 서너 시간 자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악착 같고 독하기도 하지. 네 그 성정은 네 아비를 꼭 빼닮았구나. 살아생전 아들 녀석이 손주처럼 뭘 하겠다 마음먹은 일에 관해서는 아주 독하게 매달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성정에 지 어미의 공부머리를 닮아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손주 녀석이었어요. 제 손주 혜민이는 비싼 과외 한 번 안 하고도 서울대학교에 지망하던 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더니 아주 사업으로 승승장구 대박이 나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에 이르렀죠. 손주 녀석은 사업이 대박 나자마자 할머니, 오늘 저랑 어디 좀 가실 데가 있어요. 해 다진 시간에 어딜 말이냐?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할머니. 저녁상을 물린 지 얼마 안 되는 주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사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가는 손주였지요. 손주가 효자라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어디 맛있는 식당이나
구경하기 좋은 곳에 저를 데리고 외출하곤 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런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더랍니다. 그런데요, 손주 녀석이 대뜸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혜민아, 이런 비싼 동네에 왜 갑자기 오자는 거야? 할머니, 이 집이 제가 할머니 모시고 오려던 곳이에요. 이런 삐까뻔쩍한 집에를 뭐하러? 뭐 너 일적으로 아는 회장님이 사는 곳이라기도 하니? 할머니 아니에요. 이 집은 회장님 사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 집이에요. 뭐라고? 아니 이런 대궐 같은 집이 우리 집이란 말이야? 내려서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안방이고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인데 이 방이 바로 할머니 방이에요. 다 늙은 할미가 이리 큰 방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왜 쓸모가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초대형 TV 달아드릴 거고요. 여기 옷방엔 이제 할머니 옷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혜민아, 할미는 이런 큰 옷장 채울 만한 옷도 없다. 앞으로 제가 할머니 맨날 백화점 쇼핑하게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 옷장 할머니 멋진 옷들로 꽉 찰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주방이며 욕실이며 널찍한 거실, 잔디밭, 간이 수영장까지 딸린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습니다. 혜민아, 이런 큰 집에 살려면 청소도 보통이 아니겠다. 우린 그냥 집은 살던 수준에 맞게 자그마한 집으로 구하자꾸나. 이런 큰 집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 결혼하고 색시랑 애들이랑 같이 살아라. 할머니, 자꾸 산통 깨는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껏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이유가 다 뭔데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명선이랑도 다 얘기 끝났어요. 결혼하고도 할머니 모시고 살기로요. 뭐? 네 색시가 그러자고 하든? 그럼요. 명선이가 더 나서서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는걸요. 그래서 집도 더 이렇게 큰 집으로 얻은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이 우리 분수에는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것 같구나. 제발, 제가 해드리는 대로 마음껏 호사 좀 누리세요. 네?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간곡하게 꼭 잡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저 이런 집에 살만하니까 사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커서 청소 걱정 같은 것도 할머니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집이 이렇게나 큰데 어찌 청소 걱정을 안 한다니? 할머니도 참, 우리 할머니 이럴 때 보면 너무 귀여우시다니까요. 제가 이런 집 사면서 청소까지 할머니 시키면 뭐하러 이런 집 이사 오자고 해요. 그럼 청소할 사람이라도 따로 있다는 소리냐? 당연하죠, 할머니. 앞으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 써서 청소건 요리건 다 부탁드릴 거예요. 할머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집에 가정부를 쓴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이런 큰 집에 살면서 관리도 그렇고 살림 혼자 하시기엔 무리예요, 할머니 연세에. 우리 혜민이가 사업 성공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너 이 할미 호강시켜준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도 참,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할머니 닮아서 또 알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걸요. 우리 혜민이 참 장하다. 네가 어려서 크면 이 할미를 호강시켜준다고 그리 약속을 하더니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 줄이야. 할머니도 참, 이렇게 좋은 날 왜 오세요? 저 키우느라 여태 고생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구경 다니시면서 호강만 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은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키운 제 손주 혜민이의 성공을 모두 입을 모아 부러워들 했지요. 세상에, 혜민이가 그리 사업이 대박이 났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벤처 사업인가 뭔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되어가나 봐. 듣기로는 뭐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준재벌이 됐다면서요.
혜민이 할머니 요즘 한남동 대저택으로 이사 간 거 소문 쫙 났거든요. 벌써 그 소문이 났나? 어머 세상에, 그 소문이 진짜네 진짜였어. 혜민이 할머니 동네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옆에서 혜민이가 빈병 주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그러게 말이우. 쥐구멍이라도 벼뜰 날 있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보우. 그냥 벼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운수가 대통하셨네. 우리 혜민이 할머니 보니까 이제 옷도 아주 때깔이 나고 맵시가 나시는데요. 우리 혜민이가 백화점 쇼핑을 자주 시켜준다우. 어머, 정말 듣기만 해도 부럽네요. 옛날에 툭하면 사람들이 혜민이 고아원 데려가라 입방정들 떨더니만 혜민 할머니가 손주 때문에 이리 호강하며 사실 줄 누가 알았대요. 그날도 오랜만에 옛날에 손주와 살던 동네를 방문했다가 한참이나 부러움 섞인 인사를 들었더랍니다. 그때였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어대서 받았더니, 할머님 지금 어디세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손주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잠깐 예전에 살던 동네에 마실 나왔다만 무슨 일이냐?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혜민 씨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어. 혜민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남은 7살 손자를 폐지 주워가며 키웠더니 20년 후 벤처 사업으로 몇백억 부자가 되어 나를 호강시켜 주어서 주변의 자랑거리였는데, 최근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던 손자가 갑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는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가 말해준 병상 쪽으로 가서 커튼을 열려는데 안에서 낯익은 손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계획한 거 실행해야겠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 며느리와 손주가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요, 그 계획 내용을 안 순간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눈치가 엄청 빠르신 거 너 알지? 알지. 그래서 나도 지금 엄청 긴장되는 게 사실이야. 할머니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나 눈 감고 있을까? 그럼 기절하신 줄 알고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아, 이런 쇼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럼 어떡해. 이런 방법 아니면 할머니 살릴 길이 없는데. 할머니 오실 시간 거의 다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계획한 대로 행동하자.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화가 나서 병실 커튼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기척도 없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할머니 대체 언제 오셨어요? 할머니 도착하면 병원 입구서 전화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획대로 실행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머니 그게요, 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혜민이 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대체 무슨 꿍꿍이가 둘이서 있길래 할미 오기 전에 속닥속닥거리면서 계획대로 실행 타령이냐?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미치겠네. 명선이 너 분명 혜민이가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면서 전화해놓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할미 눈에는 혜민이 너도 분명 멀쩡해 보이는데. 알았어요 할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더 이상 이 할미 속일 생각 말고 이실직고 해라. 할머니 실은 이 사람이요.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고 그 부작용으로 급성 간경화 왔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밥 먹고 한가한 애들도 아니고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 할머니께 신장 이식해 드리려고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제가 간경화로 간이식 필요하다고 할머니께 거짓말 하려고 했어요. 간이식?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을 왜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 이 할미가 놀라 자빠지는 꼴을 그리 보고 싶었더냐? 그게 아니라요. 저 간 나빠졌다고 하면 할머니는 분명 간 이식해 주신다 할 거고, 그럼 할머니 수술대에 오르실 거고, 그 기회로 제가 할머니께 신장 이식 수술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할머니 용서하세요.
처음부터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하도 제 신장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명선이랑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제 신장이라도 적합했더라면 제 신장이라도 받으시라고 할머니를 설득시켰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손주와 손주 며느리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보니 되려 제가 더 미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요, 젊어서부터 신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들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증이 적합한 수여자로 저희 손주 녀석이 나온 겁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신장 드릴 수 있다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다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 받으세요. 네? 혜민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렴. 내가 정신이 온전한 이상 나 살자고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몸에 칼을 댈 것 같으니? 할머니, 신장 이식 수술했다고 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멀쩡한 한쪽 신장 떼어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혜민아, 이 할머니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너까지 그런 수술 받게 하면서 더 연명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 할머니, 지금 할머니 신장 기능 많이 떨어져서 이식 수술 말고는 아무 답이 없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이식 수술 받아서 몇 년 더 살자고 네 멀쩡한 신장을 뚝 떼다가 받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니 그리 알아. 저는 한마디로 손주 녀석의 제안을 거절했더랍니다. 솔직히 세상 어느 할머니가 저 살자고 손주 녀석의 멀쩡한 신장을 덥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손주가 어려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혹여 또 모를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손주는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는 마당에 제가 손주 녀석의 신장까지 기증받으면서 연명을 해야 할 이유를 저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혜민아, 아무리 이 할미를 살리고 싶었더라도 어찌 그런 거짓말을 했니? 할머니,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할머니 아시다시피 저 역시 덤으로 여태 목숨 부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 할머니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혜민아, 그거야 네 부모가 너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할머니, 옛날에 엄마 아빠가 저 부둥켜 안고 보호해 주신다고 두 분은 화상으로 중태를 입어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한 번은 할머니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사실요, 과거에 아들 내외가 화재 사고로 명을 달리하던 날 사고가 나던 신발 가게에 어린 저의 손주 녀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내외가 함께 신발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제가 낮 시간에 주로 손주 혜민이를 봐주곤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시골 사촌 언니 딸의 결혼식이 있는 바람에 저는 혜민이를 가게에 두고 시골에 볼일을 보러 갔었죠. 혜민아, 엄마 아빠 가게에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좋아? 네, 아빠. 저 요 앞에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좀 먹고 와도 돼요? 그럴 게 아니라 떡볶이랑 김밥이랑 좀 사오렴. 엄마랑 아빠랑 혜민이랑 같이 먹자. 네, 아빠. 그날 손주 녀석은 지 아빠의 심부름으로 떡볶이 가게에 가서 떡볶이를 사왔다고 합니다. 세 식구가 사이좋게 떡볶이를 나눠 먹고 손님 몇 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시장 전체에 큰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야! 불이야! 지금 소방차 부르긴 했는데 위험하니 다들 대피하세요! 갑자기 불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요, 벌써 연기가 자욱하니 매캐한데 큰 불이 난 것 같아요. 저희 손주 녀석은 20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날 엄마 아빠는 화마의 불길 속에서 저를 지키느라고 두 분이 저를 부둥켜 안고 불길 속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혜민아,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란다. 세상 어느 부모라도 자식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하는 법이야. 저는 아직도 엄마 아빠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지켜주셨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요.
자신들 몸 위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는데도 두 분은 신음을 삼키고 움찔거리면서도 저를 부둥켜 앉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너희 엄마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지킨 너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신장을 나 살자고 덥석 받겠니, 혜민아? 할머니, 제발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엄마 아빠는 그날의 화재 사고로 화상으로 중상을 입어서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 아빠 살신성인으로 목숨을 건졌고 그 후로는 할머니의 살신성인 희생으로 여태 살아왔는데 이번에라도 제발 제가 할머니 한번 살려드리게 해주세요. 네? 할머니, 혜민 씨가 할머니 건강 안 좋아지신 후로 삶에 낙이 없대요. 저도 할머니가 하루라도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는 혜민 씨와 같고요. 명선아, 젊고 건강한 네 남편 신장을 내가 뚝 떼어와서 받는다는데 너는 속상하지도 않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목숨에 지장이 있는 일도 아니고 일단 할머니께서 그 수술을 안 받으시면 위험한 상황인데 당연히 수술해드려야죠. 할머니, 제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할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여태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할머님. 저희가 오죽하면 이 사람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불러드렸겠어요. 너희들도 참 고집 한번 쇠고집이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주와 손주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혜민이 너 무슨 구실로 안 좋은 선택했다고 하려고 했니? 저희도 그 변명이 마땅치 않아서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그냥 요즘 이 사람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다 안 돼서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 그리 말씀드리려고. 그걸 내가 믿었다 한들 병원서 수술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든? 그건 되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여기 병원 신장외과 닥터가 제 친한 대학 선배라서 부탁을 드린 참이었고요. 너나 네 아내나 참 부창부수 못 말리겠구나. 할머니, 그럼 이 사람 소원 들어주시는 거죠? 할머니, 제발 더 고집 그만 부리시고 수술 받으세요. 네? 그래, 알았다. 너희 내외가 이런 쇼까지 벌이며 나를 설득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백이겠니? 할머니,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할 사람은 나고 울어야 할 사람도 나란다, 명선아. 나만 눈물이 안 나오나? 할머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머니가 수술 받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저와 손주 며느리는 부둥켜 안고 울고 손주 녀석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 죄송하지만 응급실에서 좀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저희 이제 곧 퇴원할 테니 절차 밟아주세요. 혜민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벌써 퇴원을 하다니. 손주 녀석의 부탁을 받고 입을 맞춰주기로 한 선배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에게 오더군요. 우리 혜민이와 합심해서 저를 속이기로 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손주 녀석의 선배였습니다. 할머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며 뒷머리를 극적이는 의사 선생님이셨죠. 의사 선생님,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저 손주 녀석 내외에게 다 설명을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선배, 우리가 거짓말 하려던 거 할머니에게 다 들키고 말았어요. 그럼 이식 수술은 어쩌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녀석들 고집에 넘어가서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에 동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아,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저는 또 계획이 틀어진 줄 알고 엄청 걱정했지 뭡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웃는 손주의 선배였습니다. 이 다 늙은 할미 한 명 살리느라고 바쁘기 짝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할머님. 제가 대학 다닐 때 혜민이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혜민이에게 할머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사로서 예민한 부탁이었지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할머님도 참,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존대를 하세요. 저도 혜민이 친구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할머님. 사실 알고 보니까요.
손주 녀석의 그 선배 의사라는 사람도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손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손주 마음을 헤아리고 의사로서 어찌 보면 수락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준 선배 의사였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저도 손주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죠. 퇴원 후에는 손주 며느리의 지극정성 간호와 케어가 저와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선아, 삼시세끼 매끼 차리려면 너무 힘들지 않니? 너무 고생하지 말고 한 끼 정도는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시켜 먹자꾸나. 그래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한다 요즘. 무슨 소리야.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나 할머님은 앞으로도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건 당신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고.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저염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 건강을 신경 쓴다고 매끼 저염 식사 식단으로 정성껏 식사를 챙기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손주 며느리가요, 원래 저희 손주가 운영하던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님이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모양처가 따로 없는 그런 손주 며느리였어요. 결혼 승낙 받으러 왔던 첫날부터 아주 예쁜 말과 행동만을 골라 하던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 혜민 씨 여자친구 정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요. 할머님, 이거 처음 찾아뵙는 날이라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제가 조금 만들어 왔어요. 할머님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든 수제 양갱이에요. 할머니께서 이거 양갱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아유, 뭘 수고스럽게 이런 걸 다 만들어 왔어요. 할머님께서 혜민 씨 키우시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감사한 분배로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날인데 이 정도는 약과지요. 그리고 할머님, 저 할머님 손주 며느리 자리인데 제발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애교스런 웃음을 짓던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넉넉하고 유복한 데다 점잖은 가풍의 집안에서 자란 성품 착하고 예의 바른,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결혼하면서 저를 모시고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손주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혜민아, 말로는 너희 신혼집에 날 모시고 살자고 하지만 너 그거 진짜 따를 생각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그 댁 부모님들도 계셔서 내가 한번 거절하고 여러 번 말은 안 했다만 너희 신혼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할머니? 게다가 연애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고부터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제가 아니라 명선이었어요. 명선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저야 당연히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제가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었다고요. 너 이 할미 안심시키느라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도 참, 제가 따신 밥 먹고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명선이가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면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요. 그 애는 젊은 애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안 불편하겠다든? 그게 정 궁금하시면 명선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든가요. 결혼을 앞두고 제가 손주 며느리에게 물어보았더랍니다. 명선아, 결혼하고 나 모시고 산다고 했다지만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한 손주 집에 함께 사는 건 아니지 싶다. 왜 그게 아니지 싶으세요? 저는 할머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 싶은데요.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명선아. 네가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한다지만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찌 그리 쉽게 마음에 내키는 일이겠니? 할머님, 저는 여태 혜민 씨와 사귀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할머님 얘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이거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어디 좋은 데라도 갈라치면 여기 우리 할머니도 꼭 모시고 와야겠다. 그런 말 하는 혜민 씨예요. 이 녀석도 참
여자친구 데리고 데이트할 때 눈치도 없이 그런 소리들을 했다니. 혜민 씨 흉보려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할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혜민 씨를 키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 역시 할머님 모시고 싶어요. 곁에서요. 명선아, 네 마음이 갸륵하다만 일단 마음만 받으마.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한다고 그런 말을 해? 할머님께서 저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혜민 씨를 여태 이렇게 무탈하게 키워주신 할머님인데 이젠 제가 곁에서 할머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면서 합가를 제안하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로 건강을 회복한 후로는 저 역시 집에서 손주 며느리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면서 지냈지요. 제가 만드는 반찬이나 음식을 입맛에 맞아 해서 다행인 일이었고요. 결혼하고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손주 며느리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님,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보인다네요. 그래? 아이,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딨다니. 임신 초기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니까 한동안 살림이니 요리니 아무것도 할 생각 말렴.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할 때란다. 쌍둥이면 더 조심해야 하니까 넌 내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그저 공주처럼 지낼 생각하거라. 저는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며 손주 며느리에게 케어받은 고마움도 있어서 더 살뜰하게 임신한 손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오이소박이랑 너 먹고 싶다는 오리불고기 좀 해봤다. 얼른 좀 먹어보렴. 할머니, 입덧 심해서 아무것도 안 넘어갔는데 오이소박이 먹으니 밥이 넘어가네요. 다행이구나. 입덧 한다고 영 안 먹고 지내면 기력 떨어져서 안 되니까 천천히 억지로라도 좀 먹을 생각해. 억지로가 아니라 할머님 만드신 오이소박이가 너무 아삭하고 시원해서 입덧이 한결 가라앉네요. 손주 며느리는 다행히도 무탈하게 임신 기간을 거쳐서 건강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들을 낳고 보니 신기하게도 옛날에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아들 내외를 나란히 닮은 겁니다. 세상에, 시도둑은 못한다더니만 아기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한 명씩 쏙 빼닮았구나. 할머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한 명씩 붕어빵처럼 빼닮았네요. 저희 아들 딸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머무른 손주 며느리와 쌍둥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할머님, 맵기 미역국 종류까지 바꿔주시고 제가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산모는 그저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고 건강을 빨리 회복한단다. 그리고 명선이 너도 나 아플 때 얼마나 고생하며 나를 케어했니? 너 산후조리 하는데 나도 그만큼 너한테 갚아야지. 안 그러냐? 할머님도 참 제가 해드린 것보다 저한테 훨씬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명선아, 우리 혜민이한테 시집와서 시할머니 모시고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리 귀한 아기들을 둘씩이나 한 번에 낳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요, 할머니, 진짜 저희 아기들이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을 그리 빼닮았나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 혜민이가 지어미를 외양으로는 많이 닮았는데 혜민 아범 얼굴이 우리 하늘이 얼굴에 그대로 나올 줄이야. 하영이는 그럼 어머님 얼굴을 닮았고요. 그렇단다. 그래서 하영이가 혜민이를 닮은 거고 혜민이가 어려서부터 얼굴은 지엄마를 많이 닮았거든. 그렇군요. 어머님 아버님도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기들 보고 많이 좋아하셨겠죠? 그럼 좋아하다 마다.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여워서 매일 물고 빨고 업고 다녔을 게다. 내 눈에 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애들은 오죽하겠니? 손주 며느리의 말에 문득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 내외가 사무치게 그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기 전 신발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런 말을 하던 아들 내외였어요. 엄마, 가게 오픈하면서 여기저기 빚지느라 엄마한테까지 손 벌려서 죄송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그런 색셈을 차린다고 인사치레야?
아무리 그래도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엄마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부은 적금 통장 깨시게 만들어서 저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 저희 부부 어머니 실망 안 시켜드리게 장사 정말 부지런히 할게요. 네, 엄마. 우리 내외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진짜로 우리 엄마 호강 많이 시켜드릴게요. 내 호강이야 차순이가 너희 가게 장사 잘 되는 게 일순이다. 어여 푸죽간에 맡긴 돼지머리나 찾아오렴. 고사를 잘 지내야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구두가게를 오픈하고 고사를 지내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 내외가 저에게 그리 미안해하면서 호강시켜준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손주 녀석과 손주 며느리가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팔순 잔치를 했어요. 팔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평소에 떠들썩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용히 가족 식사나 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팔순에 가족 식사만 하다니 말이 안 돼요. 그럼 뭐 동네 잔치라도 벌이려고? 아서라, 쌍둥이들 아직 젖도 못 돼서 명선이 정신없는데 이 크게 버릴 생각 말어. 할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할머님 팔순이신데 제가 우리 하늘이 하영이 전 먹이면서라도 잔치는 벌일 거니까요. 나는 가족 식사만으로도 족하니 일 크게 버릴 생각들 말어. 단단히 단도리를 해두었는데도 결국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까지 대여한 손주 내외였습니다. 고향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아주 성대한 팔순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세상에, 여기 호텔 식사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다던데 혜민이가 성공을 해도 엄청 했나 보네. 축의금도 일절 안 받고 순전히 본인이 비용 부담 다 해서 할머님 팔순잔치 치러드리는 거라는데. 아유, 여기 잔치 비용만 해도 엄청 깨졌겠다. 벤처 사업을 해서 수백억 갑부가 되었다잖아. 거기다 몇 년 전에는 할머니 신장 안 좋다고 이식 수술까지 혜민이가 해줬잖아. 참 효자 손주가 따로 없네.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혜민이 같은 손주 둬서요. 감사하고 기특하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혜민이 엄마 아빠가 원체 효부효자였으니 그런 거 같네. 사실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들 내외가 효심이 아주 지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딸처럼 저에게 살갑게 굴던 효부였고요. 떠들썩한 팔순잔치를 벌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가 사무치게 그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세요? 시큰해진 제 눈가를 보면서 손주 녀석이 묻더군요. 하도 좋은 날이라 네 엄마 아빠가 생각나. 그렇구나. 미안하다. 이래서 나이 들면 주책이란 말이 나오는 게지. 할머니, 너무 속상해 마세요. 안 그래도 저 엄마 아빠 기일 며칠 전에 맞춰서 의미 있는 일 하나 해보려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환원 프로젝트 논의 중이었는데 엄마 아빠 두 분 이름을 딴 후원 사업 시작하려고요. 후원? 어떤 곳에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 없고 가난한 집에 난치병 앓는 어린애들이요. 그런 아이들 키우는 집에 생활비랑 병원비 지원하는 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기부사업 이름에 네 엄마 아빠 이름을 붙이려고? 네, 할머니. 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저는 두 분 희생으로 여태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만큼 사업가로 성공하게 된 것도 두 분 희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우리 혜민이 하는 행동마다 이리 기특한 행동만 할꼬.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도? 마음에 들다마다 오늘 특급 호텔 잔치나 다른 선물보다 이 선물이 제일로 할미는 마음에 드는구나. 저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손주 녀석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요즘 신발 가게 장사는 잘 되니?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달굴이 늘고 있어요, 엄마. 어머님, 이 사람 자꾸 식사도 거르면서 물건 떼러 다니고 손님 상대하고 그러네요. 제발 끼니는 거르지 말고 장사하라고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래, 혜민아 범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굶어가며 장사할 건 뭐야?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아들내미 그리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죠. 너무 돈돈거리지 말아라. 너무 돈돈거려도 희한하게 돈이란 게
발이 달린 거 마냥 도망가 버리는 게 인지상정이니. 저 돈 많이 벌면요. 가족들 위해서도 쓰지만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기부도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저도 이 사람이랑 생각이 같아요, 어머니. 저희도 워낙 어렵게 장사하다 보니까 돈 벌면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벌기도 전에 쓸 생각부터 하는구나, 둘 다. 그래도 좋은 곳에 쓸 생각한다니 너희 내외한텐 꼭 복이 올 게다. 부창부수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웃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그날 주고받던 말들이 다 현실이 되었네요. 비록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호강시켜주고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그 소원이 아들 내외가 아니라 손주 혜민이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혜민 아범, 혜민 어머마. 오늘 내가 특급 호텔서 떡 벌어지게 팔순잔치 하는 거 잘 보고 있니? 혜민이가 사업가로 아주 성공을 하는 바람에 내가 분수에도 없는 호텔 잔치를 하고 있구나. 오늘같이 좋은 날 너희 내외가 이 자리에 없어서 많이 그립고 아쉽단다. 너희 내외가 불길 속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지킨 너희 귀중한 아들 혜민이. 혜민이는 어려서부터 똘똘하더니 성공한 사업가로 마음씨 따뜻한 훌륭한 성인으로 누구보다 훌륭하게 장성했단다. 너희 내외 이름을 딴 기부사업까지 시작한다니 자랑스럽기 짝이 없어. 내가 이리 마음이 흐뭇한데 너희들 마음은 아마 배로 더 자랑스럽고 흐뭇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혜민이가 낳은 쌍둥이 아들, 딸은 아범과 어멈을 한 명씩 쏙 빼닮았단다. 너희 내외의 성정을 그대로 닮아서 혜민이와 혜민이 처도 아주 금슬이 좋고 주변에 퍼주기를 좋아하는 성정들이란다. 하루하루 억척스레 열심히 살면서 돈 많이 벌어 늙은 어미 호강시켜주고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싶다던 너희 내외의 꿈이 혜민이를 통해 실현이 되었단다. 너희 두 내외가 지금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저 높은 하늘 위에서 하나하나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혜민 아범, 혜민 어머마, 이제 혜민이 걱정,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 두 내외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 언젠가 너희 곁에 가거들랑 혜민이 키우느라 수고 많았다고 인사나 한마디 건네다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